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밥과 꿈의 갈림길 앞에서 망설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꿈이 밥이 되면 좋으련만 만만치 않은 현실은 우리에게 종종 밥이 되지 않는 꿈은 포기하라 타이르기도 합니다. 사람들도 모르고 핸드볼 하면 아 우생순 이것만 얘기해요. 다른 얘기는 없어요. 다 이제 다 나이가 있기 때문에 몸에 막 어쩌면 밥이 되기엔 부족할지 모를 꿈. 여기 그 꿈을 위해 땀 흘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온몸이 부러질 것 같다니까요. 저희가 다 감았잖아요. 여기서부터 안 감은 데가 없어요. 다 무슨 로봇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은 알까? 핸드볼의 매력을. 순식간에 달려나가 골을 넣는 그 느낌. 내 스텝에 휘청거리는 수비들, 내 패스로 시작되는 찬스들, 나의 플레이에 맞춰 움직여주는 선후배 친구들. 골을 넣고 유유히 수비 자리로 돌아올 때 그 느낌은 황홀합니다. 용인시청 여자 핸드볼 선수단이 대전의 한 고등학교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선수가 몇 명이에요? 많이 안 내리시네? 이게 단데? 몇 분? 12명. 12명이요? 핸드볼 최종 엔트리인 16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단 12명의 조촐한 선수단. 그러나 지난 5월 1라운드 경기를 모두 마친 용인시청팀은 5승 1패를 기록하며 1위 팀과 불과 승점 1점 차로 2위를 달리는 돌풍의 주인공입니다. 그런 그녀들이 지금 대전까지 와서 훈련을 하는 데는 사연이 있습니다.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나 잡고 해야 돼. 이거 왠지 여기. 언니 뒤에 다 떨어졌어. 안에까지 다 떨어졌어. 신발이 안 나왔어요. 팀이 이제 없어진다 그러니까 지원이 안 돼서 신발이 안 나오니까 없어서 못 갈아 신죠. 2005년 창단된 용인시청 여자 핸드볼팀은 지난해 말 팀 해체 선고를 받았습니다. 오는 6월 30일까지만 존속되는 시한부 팀입니다. 꼬매지 않는 이상은 뼈가 부러지지 않는 이상은 계속 해야 되는 뭐 그런 거죠. 취급도 안 해줘요, 아픈 거. 매번 이렇게 이동하시면서 연습하시는 거예요? 네, 저희는 체육관이 없어가지고요. 용인 체육관은 농구, 삼성생명 농구 있잖아요. 그리고 행사 있고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잘 못 쓰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돌아다녀요. 차 많이 타고. 맨날 차 타는데도 멀미하고. 6월 3일부터 시작될 2라운드 경기를 위해 훈련에만 임해도 부족할 시간이건만 핸드볼 전용 구장이 없는 선수들은 경기장을 찾아 연습 상대를 찾아 전국을 떠돌아다닙니다. 오늘 상대팀은 대전 지역에 하나 남은 남자 고등부 핸드볼팀 선수들입니다. 늘을 게 없으니까 남자들하고 해야 몸싸움이나 뭐 저희가 뒤지는 건 알아도 그게 연습 경기에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나 같은 분들라고 하면 남자분 바로 준비해! 독하잖아요. 굉장히 독하죠. 근데 어떻게 해요? 저희가 이게 직업인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회사에서 일하기 싫다고 안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다시 집중하면서 좀 하자. 네. 티. 하나, 둘, 셋. 해체를 선언한 용인시청이 선수들에게 허락한 유예 기간은 6개월. 그러나 선수들은 팀을 떠나는 대신 핸드볼 코리아 리그에 참가했습니다. 팀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이었을까요? 키 170cm가 넘는 선수가 단 3명뿐인 단신팀인데다가 7명이 경기를 뛰면 남는 선수는 고작 5명. 키도 작고 교체 멤버도 없어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꼴찌팀이지만 야, 육내에서 해서라! 안 돼! 좋은 성적만이 팀을 살릴 수 있다는 생각에 감독과 선수들은 합심에 고군분투 중입니다. 그러면 안 돼! 그러다 보니 선수들의 몸은 성할 날이 없고 약을 달고 사는 종합병원 신세가 됐습니다. 돌아왔어? 발목? 어디 발목? 한쪽 바깥. 크고 작은 부상이 있어도 전담해주는 의료진이나 전문가가 없이 웬만한 부상은 선수들끼리 자체 해결합니다. 다시 못 뛸 것 같아. 핸드볼은 공수가 바뀔 때마다 수시로 선수 교체가 이루어지는 종목이지만 용인시청팀은 선수 교체 없이 전후반 30분씩을 모두 소화해냅니다. 진짜 격렬하네요. 근데 여기 위에 애들 있잖아요. 거기 애들 이제 스텝 잡을 때 같은 거 있잖아요. 저는 그냥 뛰어들어가지고. 10분간의 휴식 시간. 팀의 에이스 권근예 선수에겐 교체 없는 60분 경기가 버겁습니다. 늘 다른 언니들은 체력이 좋은데 저는 워낙 체력이 없어서 손 벌벌 떨리죠. 힘들어서. 나이 어린 편인 것 같은데 왜? 모르겠어요. 저도 왜 이런지, 왜 이렇게 태어났는지. 아이고야. (3년) 전 그녀는 전신에 류머티즘 인자가 퍼졌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운동은커녕 거동도 쉽지 않은 병입니다. 병마와 싸우면서도 공을 놓지 않는 선수와 은퇴 후 다시 돌아온 노장 선수들까지 같은 꿈을 향해 뜁니다. 후반전이 10여 분여 진행된 시각, 한 선수가 뒤늦게 도착해 몸을 풀기 시작합니다. 저요? 시험 보러 갔다 왔어요. 자격증 따려고 연수가 아니라 실기 시험. 생체 그거 보디빌더. 팀 해체가 결정된 이후 핸드볼을 그만뒀던 이선미 선수는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다가 얼마 전 합류했습니다. 어쩌면 끝이 빤히 보이는 꿈.
바로 해. 타임 잡죠. 그냥 해. 지쳤는데 휴식 시간 주지 마. 그냥 빠져. 해. 빨리 해. 빨리 가. 그 시간 동안 다른 일을 선택하는 것이 삶의 지름길이 아닐까 싶을 법도 한데 선수들은 모두 그 지름길을 생각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잘 체육관에 붙어있기만 해. 혹독한 훈련으로 소문난 김은학 감독. 해체가 결정된 후에도 흔들리지 않는 뚝심으로 선수들 중심에 서 있습니다. 마지막에 거기서 체력이 떨어져가지고 좀 정신력이 경기 내용이 뭐 너무 안 좋았지. 마지막에는 좀 애들이 지치다 보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그 체력 마지막 보강 훈련을 좀 한 거예요. 더 이상 숨쉬기 힘들다 싶을 때가 돼서야 하루의 훈련이 마무리됩니다. 밤만 생각했다면 견디기 힘든 훈련량입니다. 수업은 없는데 우리 교장한테 오늘만 듣다 했네. 운동을 하고 싶어도 할 공간과 상대가 없는 선수들을 위해 김은학 감독은 핸드볼 인맥을 총동원해 연습 상대와 경기장을 하루하루 섭외합니다. 내일 할게요. 내일 할게. 감사합니다. 그래. 몇 시부터? 10시부터 하는 걸로 하죠. 그렇지. 그렇죠. 예, 그래 가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내일 6시에. 뒤에 코리아라고 써져 있고 태국만. 저기 대표팀 언니거든요. 저 언니가 줬어요. 골키퍼 저희 전반에 이민희 선수 최고의 남편이 최고잖아요. 박찬영 선수라고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골키퍼 부부. 아 그래요? 네, 저 언니가 준 거예요. 국가대표가 되고 싶은 마음에 그러신 건가요? 이제 뭐 나이가 적지 않아서 누가 뽑아주겠어요. 키도 작은데. 아직 다들 한창 나이건만 관절 나이는 할머니급인 선수들. 연습 경기를 마친 후 곧바로 숙소로 이동합니다. 합숙 역시 훈련의 연장입니다. 따로 시간 내 병원에 가기도 어렵지만 혹여 운동을 싫어하는 의사의 충고에 마음 약해질까 두려움이 찾아들기도 합니다. 갑자기. 다리야. 맞아, 해체되는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좀 뛰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고 어떻게 말해야 되나. 그래도 마지막에 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고. 처음엔 좀 멍 때렸죠. 근데 이제 점점 갈수록 이제 몸에 이제 와닿으니까 아 진짜 해체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기 해체된 팀 아니냐고, 용인청 핸드볼 해체되지 않았냐고, 근데 왜 체육관 쓰고 있냐, 뭐 웨이트장 왜 쓰고 있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 저희 이제 귀로 듣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들으니까 기분이 나쁘면서도 참 되게 꼭 죄를 짓진 않았는데도 죄 지은 느낌 있잖아요. 기분이 되게 나쁜 거. 앞으로 만약에 인수가 안 되거나 잘 안 됐을 때는 앞으로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나이가 다들 있으니까 이제 결혼하신 언니들도 있는데 그런 언니들을 빼고는 아직 창창하니까. 근데 또 이제 나이가 25살 넘어가 버리면 취업, 가뜩이나 뭐 명문 대학교로 나와도 취업하기가 힘들다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밥만 먹고 운동만 했고 어렸을 때부터 그랬으니까 할 줄 아는 게 이거밖에 없잖아요. 다시 또 나가서 뭘 해야 된다는 게 그런 이런저런 생각? 청소나 그런 건 제가 많이 팀 해체까지 이제 한 달여 남은 시점.
자신이 원한 적 없어도 핸드볼을 그만둬야 할지 모를 상황에 애써 흔들리지 않으려 합니다. 얘네랑은 나랑 17년 맞지? 너랑 몇 살 차이야 얘랑? 4살. 17살 차이 맞아요. 17 맞지? 20살 때 결혼했으면 딸이 있는 거지. 대단하시다. 너 내 앞에서 번데기 주름 잡지 마. 그건 아무도 안 정해줬어요. 언니들 뭐 시집 언니들은 뭐 그렇게 하면 되지만 나머지 어리거나 중간 사람들은 아직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만두면 쉬어야죠. 결혼한 사람이 제일 좋죠. 일단 결혼이라도 그러네. 그래 일단 안정권이잖아요. 어디 집이 있다는 게. 남편이 그 집이 있다는 게. 가면 집이 있잖아 왜? 아니 저희는 앞으로 결혼도 해야 되고 해야 되잖아요. 갈 길이 멀잖아. 그 대신 니네는 좋잖아. 난 그래도 야 젊었으면 좋겠다. 할 게 없잖아. 비인기 종목의 서름도 팀 해체와 창단의 우여곡절도 모두 겪어본 선배들의 충고가 이 밤 선수들의 마음을 다독입니다. 어제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팀을 상대로 연습 경기가 예정된 아침. 핸드볼은 공을 쉽게 잡기 위해 손에 끈끈한 왁스를 바르는데요. 피로가 덜 풀린 선수들의 몸은 왁스가 말라붙은 공처럼 뻑뻑합니다. 때문에 오전 경기일 경우 혹독한 몸풀기가 선행되는데요. 인천 살 때하고 지금 보면 어때? 체력이 지금 제일 문제예요. 오늘따라 한종숙 선수가 컨디션이 좋지 않은 모양입니다. 마음대로 못한다는 게 그런 걸 좀 저랑 바꿔. 복희 뛸 수 있지? 종숙이 나와. 결국 감독님의 교체 명령이 떨어지고 용인시청 팀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럼 얘기를 해야지 네가. 오늘 경기 뛰어요? 제가 원래 베타 인생이라. 아프다고 나만 쉴 수 있는 상황이 아님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경기장 밖에 있다고 마음이 편할 리 없습니다. 다른 선수도 아프니까. 저희는 워낙에 선수가 없다 보니까 솔직히 여기 밖에 있는 사람들도 아픈 사람들이잖아요 다. 그래서 교체하기도 좀 힘들어요. 교체 선수로 투입된 32의 노장 명복희 선수. 그녀 역시 부상과 결혼 등을 이유로 잠시 떠났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체력 면에서는 열세지만 큰 대회의 경험과 노련미를 갖춘 노장 선수들이 경기 흐름을 이끄는 주역입니다. 빨리 건너야 돼. 차로 뛰는 건가요? 잠시 후 명복희 선수가 막내에게 자신의 자리를 내주고 물러납니다. 넌 올림픽 언제 갔지? 2004년도. 아테네 갈 때 갔냐? 그녀에게도 화려한 시절은 있었습니다. 청소년 대표부터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국가대표까지 태극마크를 달았습니다. 핸드볼 아주 열심히 하는 그러니까 올해 이렇게 농단하지 오래 해야지 자기 관리를 잘하니까. 한국에서는 마지막 이 모양인데. 아니야 근데 지금은 명언 이렇게 이제 지금은 이제 어쨌든 나이가 10원이는 뭐라 10원. 나이는 이게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래도 버티고 있는 것도 귀감이 되는 거지. 늘 우리 후배들한테 어디가 세야 돼. 저쪽 보겠는데요. 여자 선수를 30을 넘긴다는 건 대단한 거야. 자기 관리가 대단한 거야. 선수 생활을 하면서 이루고 싶었던 꿈을 모두 이룬 지금. 그녀가 경기장을 떠나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감독님이 팀이 어려우니까 좀 와서 도와달라고, 인원이 너무 없으니까 다른 선수들도 못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표냈다가 다시 들어왔죠. 저 같은 경우는. 후반전 몸이 무거워진 주장을 대신해 포지션이 같은 막내 김민지 선수가 투입됐습니다. 입단 6개월 차인 김민지 선수는 쉽게 주어지지 않는 기회를 쫓아 뛰고 또 뜁니다. 항상 올림픽이나 이렇게 아시안 게임 나가거나 보면은 항상 투자 종목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항상 메달 따오면 그때만 잠시뿐이고 또 좀 시간이 지나가면은 또 잊혀져 가고, 이런 게 진짜 제가 핸드볼을 하고 있지만 진짜 좀 안타깝죠, 많이. 지금 뛰고 있는 선수들의 모습은 경기를 지켜보는 후배들의 미래와 같습니다. 핸드볼을 하겠다는 어린 선수들이 점점 줄어 팀 유지조차 힘겨운 것이 바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배우는 입장이에요. 지금요. 지금 선수가 7명밖에 없어가지고서 전선을 다 풀코트를 다 뛰잖아요. 더군다나 안 하려고 하는 반에 또 실업팀이 다 없어지게 되면은 그런 것이 문제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용인시청 그만두면 다른 실업팀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되잖아요, 지금. 대전에서 2차례 연습 경기를 마친 선수들은 곧바로 숙소가 있는 용인으로 향합니다. 이사 오는 것 같아요? 네. 이제 한 달 후면 이 숙소 역시 비우고 떠나야 합니다. 숙소에 돌아온 선수들마다 공 하나씩을 꿰차고 앉아 무언가 작업을 합니다. 네. 사줘야 먹는데요. 사주면 그럼 다음에 또 사드려야지. 이렇게 까매지면 볼을 교체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는 지원이 지금 많이 안 되는 상태니까 이렇게 뜯으면서 해요. 공에 들러붙은 왁스를 떼는 작업인데요. 경기장을 수도 없이 옮겨 다니다 보니 먼지와 왁스가 섞여 공 잡기가 불편해진 탓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관절 통증을 호소하는 선수들. 손가락 다쳤어. 공이 왁스를 못 떼겠어. 왁스 제거는 만만치 않은 작업입니다. 월급날이네. 월급날. 마지막 월급날이라뇨? 아, 저희 6월달까지 계약이니까 6월달 마지막 월급날이에요. 6월달.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르죠, 저희가. 선생님은 걱정하지 말라는데 어떻게 될지 아직 아무도 몰라요. 저희가 아직 어떻게 될지. 용인시청팀의 주장이자 최고령인 김정심 선수. 젖먹이 딸을 떼어놓고 매일 밤 모진 엄마라 자책하면서도 자신을 필요로 하는 팀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손키스. 엄마 화이팅 해줄 거야? 사랑해요, 너. 사랑해요. 윙크. 이쁜 짓 하는 거야? 이쁜 짓. 야구르지도. 나구르지롱. 야구르지롱. 핸드폰이 뭐길래. 보고 싶으시죠? 네. 이렇게 영상 통화하고 나면 항상 마음이 허해요. 보고 싶어서.
그때 또 마음을 다잡아야죠. 근데 언제 어디서 또다시 나를 찾을까. 마지막일 것 같은 부름. 사격 선수 출신인 남편은 그녀의 쉽지 않은 도전을 이해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공연은 6시까지인가? 막내 하루는 참 깁니다. 그러나 같은 길을 먼저 지나간 선배들이 있음을 알기에 지금은 끝이 보일 것 같지 않은 그 길도 제법 견딜만 합니다. 회사를 가지면은 신입사원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신입사원인데 신입사원도 그냥 한 방에 날아갈 때가 있네요. 그래. 솔직히 집에 돈 많고 뭐 잘 살고 그럼 제가 무슨 걱정 있겠어요. 그냥 그 돈 받아다가 놀고 먹고 그러고 살았겠죠. 저는 풍족하게 살았다면 제가. 근데 또 저는 그렇지 못해서 그렇게 제가 풍족하게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 지금 더 다급해요, 저한테는. 다 가려주셔야 자신의 통장에 꼬박꼬박 돈이 들어오는 기쁨을 알게 됐다는 20살의 청춘. 여기 엄마한테 보낸 거, 할머니한테 보낸 거. 이 통장이 한 10개는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돼서.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나씩 엄마, 할머니, 아빠, 동생 이렇게 해서 하나씩 줬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제가 여기서 잘하든 못하든 뛰고 구르고 뭐 받고 해서 얻은 이렇게 값진 돈이잖아요. 비싼 돈. 얼마 안 돼도 남들에 비해서 얼마 안 돼도 저한테는 1,000만 원 같고 뭐 100만 원도 1,000만 원 같고 1,000만 원도 1억 같고 막 그런 돈이다 보니까 감히 누가 제 돈으로 얘기하면 되게 화낼 것 같아요. 제 돈 뭐 네 돈 갖고 얘기하면 굉장히 화가 날 것 같아요. 월급 생활 반년 만에 또다시 실직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3년 전 전신 류머티즘 발병 후 약을 달고 사는 권근혜 선수. 숟가락조차 들지 못했던 초기에 비하면 운동하고 있는 지금은 하루하루가 기적 같은 나날입니다. 그냥 이렇게 먹어도 되나? 권근혜 선수는 현재 득점과 도움주기 부문에서 모두 1위를 기록하며 놀라운 집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약으로 통증을 참아가며 이룬 성과입니다. 막 사람들이 막 해체설 어떡하냐, 유지되는 게 좋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뭐 잘 되면 좋고 해체 안 되면 좋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해체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해체를 안 하면은 제가 이 핸드볼을 묶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죠. 미련 때문에 막 못 이룬 것 같고 놀라라 그래. 이러면 안 되는데. 안 돼. 울면 안 돼. 진정. 막 그 있잖아요. 이모경 언니나 오성욱 언니나 막 아테네 올림픽 그거 할 때 되게 유명했잖아요. 막 노장 선수 막 30몇 살에 막 아줌마 투어 막 이런 거 떴잖아요. 그때 제가 고2였거든요. 그때 당시만 해도 그렇게 모두가 다 운동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국가대표로 뽑혀 아시안게임에 나가고 온갖 상을 휩쓸며 핸드볼 유망주로 주목받던 시절. 더 이상 운동을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 삶의 순간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기적 같은 날들의 연속임을 온전히 이해하기에 그녀의 21살은 너무 젊었습니다. 제가 핸드볼을 좋아서 했으면서도 아프기 전까지는 내가 핸드볼 좋아서 한다고 말하는 게 되게 창피했어요. 왜냐면 핸드볼은 비인기에다가 핸드볼이 뭐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고 실력이나 뭐 그런 걸 아무리 잘해봤자 인정도 안 해주잖아요. 근데 아프고 나서야 아 내가 핸드볼밖에 없고 핸드볼이 좋아서 하고 있구나 알았는데 핸드볼이 좋다고만은 계속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선수들에 비해 유난스레 짐이 많은 권근혜 선수. 지난 3년 그녀가 절망의 시간을 견디기 위해 홀로 몸부림쳐야 했던 삶의 파편 같은 흔적입니다. (6월 3일부터) 펼쳐질 2라운드 경기를 앞두고 경기도 하남의 한 고등학교를 찾았습니다. 마지막 연습 경기입니다. 큰 편들인 것 같아요. 그럼요. 전국대회 준우승한 팀인데 저는 잘해요. 근데 또 용인시청 팀이 또 단신 팀이잖아요. 네. 근데 또 장신 남자분들 만나가지고. 싫어. 그러니까 남자애들 더 싫어해요. 저희가 더 원체 작으니까 또 그러니까 더 맞기 꺼리죠. 남자애들 막 이쪽으로 옆으로 빠지니까. 용인시청팀은 1라운드에서 7개 팀 가운데 2위를 기록하며 우승팀을 가리는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가능성이 90%나 되는 값진 성적을 일궈냈습니다. 그러나 플레이오프 경기가 예정된 시기는 7월 초. 만약 플레이오프 출전권을 따내더라도 7월 경기엔 더 이상 용인시청 유니폼을 입고 뛸 수가 없습니다. 이제 선수들에게 남은 한 가닥 희망은 7월 전에 후원자를 만나 이 명맥을 이어가는 것뿐입니다. 경기장 밖 교체 선수들은 안에서 뛰고 있는 7 선수들에게 응원으로 힘을 보탭니다. 모두가 예민해지는 시기. 한 사람의 동요로 지금껏 쌓아온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부상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최강의 전력을 다지고자 했던 마지막 연습 경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다시 숙소로 돌아가는 버스 안. 어디가? 비인기 종목인 핸드볼에 대한 세간의 무관심이 비단 어제 오늘 일이 아니듯 내일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임을 그녀들도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기관지. 소리를 많이 질러서. 그럼에도 공을 놓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슨 구경을 보겠다고 이거를 이렇게 잡고 있나 그런 생각 하죠. 이상하게 이 끈을 못 놓겠네요. 이상하게. 그만둘 나이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마음을 이제 정리하는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슬슬 이제 이거를 빨리 버려야지 이제 혼자 체면을 거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빨리 미련을 버리자. 계절이 바뀌어도 지급되지 않는 여름 유니폼처럼 지원이 끊긴 팀 운영 상황은 점점 현실로 다가옵니다. 밥 먹을 때랑 운동할 때랑 내일 하루 먹을 물이에요. 보니까 이렇게 이온 음료 같은 경우는 내지 마시고 잘 안 드시더라고요. 잘 안 사 먹는 거예요. 다 있으면은 다 잘 먹어요. 있으면은요? 네. 순식간에 없어지잖아요. 아무래도 지금 또 팀도 어려운데 사 먹기도 뭐 할 거예요 아마. 식비 부족하니까. 원래 높았나? 촬영 셋째 날 밤. 귀가 안 보이니까 또. 문득 교체 선수로 뛰고 있는 자신이 카메라에 다른 이의 시선에 어떻게 비춰질지 손민지 선수는 고민했다고 합니다. 또 제가 뛸 때는 정말 나름 정말 열심히 한다고 하거든요. 내가 실력이 안 되면 소리라도 지르겠다 해서 제가 목이 간 거예요. 그거라도 보탬이 돼야 되잖아요. 말해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기 때문에 후회라고는 못하고요. 후회를 한다면 그 전에 그 전 팀에서 더 열심히 했으면 또 나오고 다른 팀 까고 뭐 이렇게는 안 했겠죠. 다 제 잘못이고 제가 가져가야 되는 거고 다 제 몫이라고 생각해요. 운동을 한다고 해서 모두가 김연아나 박태환이 될 수 없고 자신이 운동을 그만둔다 해도 핸드볼은 사라지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촬영 마지막 날이 되어서야 선수들은 용인 실내체육관을 찾았습니다. 어떻게 비는 날만 쓸 수 있어요. 그것도 사정사정해서. 네. 아니 홈이긴 한데 마음대로 쓸 수 없는 홈이죠. 핸드볼 전용구장도 없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연습을 하고 한 달여 남은 팀 해체 시간을 헤아리는 이들에게 더 이상 밥을 줄 수 없을지 모를 꿈은 어떤 의미일까요? 플레이오프 올라가면 뭐 감독쌤 사비로라도 이제 뭐 나간다 지원은 끝이거든요. 6월 말까지 월급이 끝이에요. 7월 달은 아무런 보상 없이 뛰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고생해서 올라가면 일단 그런 게 없더라도 마저 시합은 할 거고요. 아직 너희 팀이 끝났다. 각자 길로 가라. 이렇게 결정된 건 아니잖아요. 시합도 일주일 남았고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다 해보려고 지금 노력 중이에요. 마지막 발악이죠. 노력한 만큼 대가가 있으면 더 좋겠지만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다고 해도 저희는 정말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 정말 아름답게 하고 싶어서 더 똘똘 뭉치고 몸도 아픈데 진짜 누구 위해서도 아니고 저희들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그냥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 같아요. 겁이 좀 나겠어요, 어떤 날은.
그냥 언니들이 해주는 말처럼 코트에 섰을 때 그냥 제일 멋있었다. 다시 그때 갔을 때 되게 그리워했으면 좋겠어요. 생각하기 싫은 것보다 그대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말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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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